신인간혁명 제14권 이케다 다이사쿠 사명. 사람에게는 모두 존귀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자각했을 때 닫혀있던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 무한한 힘이 솟는다. 무량한 지혜가 솟는다.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은 만인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광선유포라는 성업을 성취하는 것이다. 마키코시 스네사부로 초대회장의 탄생 98주년 기념일에 해당하는 1969년 6월 6일은 도쿄 지방이 장마철로 접어든다고 예보된 날이었다. 비가 계속 내리는 이날 저녁 학교 본부에서 가까운 신주쿠구 미나미모토에 있는 여성회관으로 활기차게 걸어가는 여성들이 있었다. 여자부 간호사 멤버 대표들이다. 근무하는 병원에서 몸 치장할 틈도 없이 숨을 헐떡거리며 급히 달려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 뺨에 붉은 빛을 띠고 눈동자에는 사명에 살아간다는 긍지가 빛났다. 오후 7시 전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회합이 시작되자 먼저 여자 부장인 후지야 유미에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간호사 여러분의 그룹을 결성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룹 명칭은 백화회 자작나무 그룹입니다. 오늘은 그 결성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하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다. 백화회. 야마모토 신이치는 수차례 홋카이도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본 자작나무의 청초하고도 기품 있는 풍취가 백이의 천사의 이미지 아주 잘 맞았다. 자작나무는 파이어니어 트리, 선구수종라고 불리는 수목의 일종으로 벌채하고 버려진 땅이나 산불이 일어나 황폐해진 땅에서도 가장 먼저 자라나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알려졌다. 또 나중에 자라나는 나무들을 지키는 너스트리, 보호수로도 알려져 있다. 신이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 그룹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여 백화회라고 명명했다. 간호사라고 하면 신이치에게는 잊지 못할 젊은 시절의 추억이 있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철공소에서 일할 때였다. 전쟁 때의 군수 공장 일은 무척 가혹한 노동이었다. 신이치의 폐는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 형 4명이 모두 징병되어 신이치가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무리에 무리를 거듭했다. 신열이 39도씨인데도 일을 계속한 적도 있었다. 군사 교련 중에 쓰러진 경우도 있었다. 쉬게 해달라고 사정해도 농땡이 피우지 마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열이 나면서 혈담을 토해 의무실로 갔다. 의무실 간호사가 몹시 초췌한 신이치를 보고는 곧바로 맥을 짚고 체온을 쟀다. 40대 중반으로 몸집이 자그마한 여성이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이런 상태라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기에는 적당한 약도 없고 엑스레이도 찍을 수 없으니 당장 병원으로 갑시다. 신이치는 사양했다. 그렇지만 간호사는 비틀거리는 신이치를 부축해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 가는 도중에 그 간호사는 알맞은 환경으로 거처를 옮기는 전지요법을 해보라고 권하면서 화나고 명랑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쟁은 정말 싫지요? 어서 빨리 끝나면 좋으련만. 세상이 이렇더라도 당신은 젊으니까 병에 지지 말고 힘내세요. 진찰을 마치자 신이치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간호사는 선선히 말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니까. 사회도 사람의 마음도 모두 살벌하던 어두운 시절이다. 친절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의연한 상냥함에 힘과 희망을 얻은 듯했다. 그것이 신이치에게 최고의 양약이 되었다. 그 간호사의 상냥함은 전쟁 중에 전쟁은 싫다! 라고 당당하게 잘라 말하는 용기와 표리일체의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한 생명을 지키고 자애를 베푸는 마음은 그대로 강한 평화의 마음이 된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간호사 멤버의 그룹을 결성하자고 제안한 때는 약 한 달 전이었다. 이 수년 동안 간호사의 과중한 노동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어 있었다. 간호사 수가 병원 침대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채 간호사 부족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다.
병원 간호는 24시간을 초번, 낮번, 반번의 3교대로 근무하는데 낮번과 반번을 합치면 보통 한 달 동안은 24시간 근무가 10회가 넘는 것은 보통이고 월 20회나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병원에서나 간호사는 고단하여 녹초가 되었다. 노동 강도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은 데다 몸이 버텨내지 못해서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일본 국립의료노동조합은 인사위원회에 행정 조치를 요구해 1965년에는 24시간 근무 횟수는 월 8회 이내로 24시간 근무 인원은 두 사람 이상으로 라고 판정했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야근을 월 8회 이내로 제한할 것 등을 요구하는 간호사 동맹 파업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1969년 5월이 되자 학계 본부가 있는 시나노마치 소재 게이오 병원에서도 야근을 월 8회 이내로 한 노조가 만든 일정표대로 일을 한다는 자주적 야근 제한을 실시했다. 이 사실은 매스컴도 크게 다루었다. 간호사가 없는 밤에 환자는 어떻게 되는가? 환자를 인질로 삼는 것이 아닌가? 라는 노조에 대한 비난도 소용돌이쳤다. 신이치는 학회 여자부 멤버들 중에도 간호사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당시 도쿄에만도 700명 정도의 멤버들이 있었는데 근무 관계상 생각대로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어 열심히 활동하고 또한 학회의 각종 행사의 의무팀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급히 달려와 주었다. 신이치는 간호사로 일하는 여자부 멤버에게 격려를 보내어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 생명을 지키는 존귀한 사명을 자각해 직장에서 제일 1인자로서 대성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여자부 간부와 의논하여 백화회를 결성하기로 한 것이다. 간호사 멤버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이치는 통감하였다. 의학은 눈부신 진보와 발전을 이룩했지만 인간성 부재의 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점차 높아져 갔다. 오로지 약만을 지급하는 상황도 있었다. 치료인지 인체 실험인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있었다. 인간이 방치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또 병원에서 환자는 얼마나 인간의 온정을 느끼고 마음의 치유를 느끼는 것일까? 또한 환자의 존엄이 어디까지 지켜지고 인간으로서의 긍지가 어디까지 보장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신이치 역시 의료 현실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의료에 인간미를 흐르게 한다는 점에서 간호사가 해내는 역할은 지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인간을 직접 마주보고 맨손으로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한다. 그 대응이 환자에게 얼마나 다대한 영향을 끼치겠는가? 체온을 재는데도 주사 한 대를 놓는데도 거기에는 간호사의 인간성과 마음이 투영된다. 환자는 그것을 가장 예민하게 느낀다. 그리고 간호사의 인간성이나 환자를 대하는 방법은 어떠한 생명관과 인간관, 이른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이팅게일은 어쨌든 그 사람의 행동 동기가 되는 힘, 그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헌신적인 간호에는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강한 목적 의식이 불가결하다. 불법은 자비, 즉 발고혈압, 고를 제거하고 낙을 준다를 설하고 실천하는 길을 제시한 가르침이다. 또한 불법은 생명이 삼세 영원하며 만인이 동등하게 부처의 생명을 갖춘 존엄하기 그지없는 존재임을 설하는 생명 존엄의 법리다. 실로 불법이야말로 간호 정신을 뒷받침하는 철학이 있다. 그 불법을 소지한 멤버들이 자신을 연마해 직장에서 제1인자가 된다면 인간주의에 입각한 환자 중심의 간호를 실현하는 최강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신이치는 강하게 확신했다. 결성식에서 백화회가 매월 각 권별로 부원회를 연다는 등의 금후 활동을 발표한 다음 대표들이 포부를 발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그중 한 사람은 그해 봄부터 간호전문학교 교원으로 교단에 선 고모리 도시에라는 여자부 멤버였다. 고모리는 먼저 자신이 모범적인 존재가 되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비를 근본으로 한 간호 본연의 자세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라고 발랄하게 말했다. 또 8월에 당시 서독으로 건너가 현지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결정된 야마키 지즈루라는 멤버의 포부도 참석자들에게 희망에 찬 새로운 바람을 보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21세기는 생명의 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생명을 접하는 우리야말로 그 말씀을 실현하는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어떠한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가? 물론 폭넓고 깊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것은 치유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격의 광채가 아니겠습니까? 21세기에 바람직한 간호사 상을 구축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입니다. 저는 올 8월에 서독으로 갑니다만 의료든 신앙이든 국경은 없습니다. 함께 백화의 동지로서 묘법의 나이팅게일을 목표로 생명의 세계를 창조합시다. 계속해서 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요네미스 아이코가 간호사 동맹 파업 문제에 대해 소감을 말했다. 간호사 동맹 파업은 인력 부족이 상례가 되고 과중한 노동이 계속되는 현상으로는 환자 중심의 간호가 불가능하기에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노동 조건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간호사가 직장을 포기하고 환자를 방치하는 그런 사태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의 원점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를 위해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간호사가 있습니다. 요네미스 아이코는 간호사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데 환자의 생명을 수단시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본말 전도며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도 노동자이기는 합니다만 생명을 지키는 자로서의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바탕에 두고 병원 측이 환자를 충분히 간호할 수 있게 간호사를 증원하도록 운동을 끈질기게 계속해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요네미스는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출신으로 중학교 시절에 나이팅게일의 전기를 읽고 감동하여 남을 위해 진력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싶은 마음에 간호사를 지망한 여성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요네미스는 부모 스라를 떠나 준 간호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했다. 2년 후 준 간호사가 되자 구루메시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일반 고등학교에 다녔다. 이 고교 시절에 신장병에 걸린 직장 선배가 창가학회에 들어가더니 얼마 안 되어 병을 극복했다. 그렇지만 요네미스는 그것보다도 입회한 뒤에 그 선배의 인품이 크게 바뀐 데 놀랐다. 이전에는 퉁명스러워 웃는 얼굴을 보인 적이 없던 사람이 후배에게도 상냥하게 수고 많습니다. 노고가 많았어요. 라고 말을 건넸다. 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주 늘어놓던 푸념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 무렵 요네미스는 환자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학회원이 치유가 빠르고 치료에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적다는 점을 발견했다. 창가학회의 신심과 병의 호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요네미스는 학회에 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참으로 성운에 나온 말씀대로 일체는 현증을 따를 것이 없으니 어서 1279쪽이다. 탐구심이 왕성한 요네미스는 자신이 본 엄연한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창가학회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 선배에게 물어보았다. 입회한 지 얼마 안 된 탓인지 선배는 대답이 궁해져 버렸다. 그러나 선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잘 설명하지 못하지만 회합에 나가보면 학회 훌륭함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거야. 요네미스 아이코는 공회당에서 실시한 어서 강의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남녀노소가 생기에 넘쳐 모여 있었다. 담당 강사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찼고 이야기는 논리 정연하여 알기 쉽게 납득할 수 있었다. 요네미스는 이 신심을 시험해 보자고 생각하고 얼마 후 입회했다. 신심을 시작하고 착실하게 학회 활동에 힘쓰며 교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요네미스는 신앙이 생명력을 용연시키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또 마음과 몸의 관계 등을 설한 불법의 깊은 통찰과 자비라는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다. 그리하여 자비의 간호를 실현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하여 간호학교에서 공부하고 정식 간호사가 되자 대학병원에 근무했다. 근무하는 병원에는 노조 활동이 왕성했다. 그러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되고 환자는 그 다음 문제로 미루어지는데 의문을 느꼈다.
요네미스는 늘 환자 중심의 간호를 지향해야 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노조는 그런 요네미스를 지명해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다. 요네미스가 학현이라는 사실에도 반감이 더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요네미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환자를 인질로 삼는 방식은 인도적 차원에 반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하는 것이 간호의 기본 정신이 아닌가. 요네미스는 그 신념과 견해를 백화회 결성식에서 소감으로 발표했다. 끝으로 후지야 유미의 여자 부장이 백화회의 사명에 대해 말했다. 제 투병 체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병원에서는 환자를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그런 의료 현장에서 자비의 철학으로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통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화경에 여연화재수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라도 거기서 실증의 꽃을, 신뢰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는 참석자들의 맑은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백화회 결성식 상황은 후지아를 통해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에게 전해졌다. 신이치는 말했다. 이 회합은 작은 모임이지만 머지않아 세월과 함께 그 의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겁니다. 멤버들은 모두 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신심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이기에 신심을 이해 못하는 선배나 동료와 같은 방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행 한번 하는데도 비웃음을 당하며 조심스럽게 지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또 3교대라는 불규칙한 근무에다 언제나 인간의 생사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피로도 심할 것이며 긴장감과 스트레스도 엄청나겠지요. 회합에 참석하는 것도 분명 필사적일 겁니다. 위급한 환자가 있기라도 하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광선유포라는 사명의 불꽃을 빨갛게 불태우며 끝까지 노력해야 비로소 진실한 불도 수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간성도 연마되고 남의 괴로움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극락 100년의 수행은 예토의 일일이 공덕에 미치지 못하고 어서 329쪽라는 말씀대로입니다. 겨울을 지나지 않고는 봄은 오지 않습니다. 꽃에는 인내라는 대지가 있습니다. 노고 없이는 승리도 없으며 인생의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승리하기 위해 같은 간호사로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사명에 살아가는 마음을 서로 촉발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미래를 응시하듯 얼굴을 들어 눈을 가늘게 떴다. 이로써 묘목은 심어졌습니다. 20년, 30년 지나면 이 그룹은 반드시 커다란 나무로 자랄 겁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진력하고자 간호사 일을 선택한 그 자체가 보살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자신에게 도전해 승리하면 백화회는 가장 맑고 깨끗하며 가장 강하고 가장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덕과 복운이 넘치는 여성의 모임이 됩니다. 기대되는군요. 기대가 돼요. 후지아는 백화회에 기대하는 야마모토 회장의 기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백화회 결성은 멤버들에게 한없는 용기와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백화회 멤버들은 생명의 세계의 선구자라는 자각을 새롭게 하고 인간주의 간호를 지향하며 저마다 분투를 개시했다. 결성식에서 간호사 동맹 파업 문제에 대해 소감을 말한 요네미스 아이콘은 이전부터 환자에 대한 간호 요원의 산정 기준을 연구하는 데 몰두해왔다. 당시 기준 간호 제도는 환자 4명에 간호사 1명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요네미스는 간호 내용을 도외시하고 단지 환자 수를 근거로 획일적인 결론을 끌어낸 산정 기준에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간호 업무 내용에 관한 상세한 실태 조사를 거듭해 간호 요원의 산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환자 중심의 간호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요네미스는 친구와 둘이서 조사와 연구를 거듭해 논문으로 완성해 나갔다. 이를 마친 뒤에 하는 연구이고 집필이기에 잠잘 시간을 크게 줄인 적도 있었다. 논문이 완성되자 백화회가 결성되기 직전인 5월 말 의학과 간호학 전문 출판사가 주최하는 현상 공모전에 논문을 응모했다. 논문 제목은 간호요원 수와 간호 업무 내용 분석에 따른 기준 간호의 현상이었다.
그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량이 지극히 많아서 진료 때에 시중을 들거나 잡무 등의 시간을 빼앗겨 환자 중심의 개별적인 도움에는 도저히 대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면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인원 산정에 관한 현재의 기준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기에 간호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이는 간호사 증원이 의료의 긴요한 과제라는 점을 학술적으로 입증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한 귀중한 논문이었다. 이해 가을 요네미스 등이 함께 엮은 논문이 우수작으로 뽑혔고 간호연구학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요네미스는 백화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주의 간호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연구 테마에 착수하겠다고 결의했다. 요네미스가 그 다음으로 도전한 주제는 폐성 뇌증의 간호에 대한 연구였다. 또한 백화회 멤버와 함께 간호란 무엇인가, 간호사의 적성과 능력이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이 우수작으로 뽑힌 적도 있었다. 요네미스는 간호사로서의 실천과 착실한 연구가 좋은 평가를 받아 훗날 의료기술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강사가 되었으며 머지않아 교수가 되었다. 백화회는 간호의 기본은 생명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교학 연찬에 힘을 쏟기로 했다. 그리하여 결성을 하고 난 이듬해에는 백화교학이라고 이름 붙여 어서 학습회를 시작했다. 불법 연찬은 모두에게 자기 사명에 깊은 자각을 촉구해 인간주의 간호를 실현코자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일념 삼천, 색심부리, 의정부리, 구식론 등의 법리를 배워 생명과 생명은 서로 상통한다는 감응묘의 원리를 알게 되자 멤버들은 환자를 대하는 자세가 크게 바뀌어갔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 거의 의식이 없어진 8살짜리 여자아이의 건강회복을 열심히 기원하며 날마다 손을 꼭 잡고는 격려하는 말을 끊임없이 건넸다. 반드시 나을 테니 힘내자꾸나. 어서 빨리 건강해져서 다시 학교에 가야지. 그렇지만 반응이 없고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도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3주일째부터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시선이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 소녀의 몸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말을 꺼냈다. 언니, 고마워. 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건강해질 테야. 그 간호사는 펄쩍 뛰어오를 듯이 놀랐다. 정말로 생명은 서로 감응하고 있었다. 이런 체험은 그 간호사 혼자만이 아니었다. 모두가 비슷한 체험을 했고, 간호하는 사람의 일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통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은 환자를 위해 필사적으로 기원했다. 이대로 죽게 할 순 없어. 이 생명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간호에 임했다. 학회의 각종 행사의 의무팀으로서 출동하는 마음가짐도 교학 연찬이 깊어짐에 따라 바뀌어 갔다. 멤버 중 사타케 지에코는 야마가타 현 출신으로 신주쿠 군의병원에 근무했다. 사타케는 의무팀으로서 병에 걸리거나 다친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썼다. 그런데 차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병자나 부상자가 나오면 전력을 다해 치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 좋은가? 불법은 만법이 자신의 일념에 갖추어져 있다고 설하므로 치료하는 우리의 일념과 기원으로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중요한 마음가짐일지도 몰라. 사타케는 멤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의무팀 멤버는 무사고를 기원하며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창제했다. 그것이 의무팀의 전통이 되었다. 또 회합에 참석하다 몸 상태가 나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식사를 하지 않고 급히 달려오거나 또 실내 온도는 높은데 두꺼운 옷을 입은 채 회합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오도록 권유한다거나 더우면 상의를 벗도록 행사 주최자에게 철저를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백화회 멤버들은 더 나아가 불법 관점에서 간호 본연의 자세를 탐구했다. 그리하여 생명력의 소모를 최소로 만드는 일이 간호라고 말한 나이팅게일의 사고방식을 한 걸음 더 진척시켜 환자의 생명력을 이끌어내는 간호의 바람직한 자세를 연구했다.
그들은 생명력이 희망이나 기쁨과 더불어 솟아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환자와 함께 병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응원하는 멤버도 있었다. 또 병들었다는 절망감과 고독감에서 환자가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데에 특히 모두가 힘을 쏟았다. 살풍경한 병실이나 복도에 꽃을 꽂아두는 등 조금이라도 마음이 온화해지는 환경을 만들고자 애쓰는 멤버도 있었다. 백화회에 처음으로 그룹장이 탄생할 때는 결성한 지 약 1년 남짓 지난 1970년 8월 다바타에 있는 도쿄 제3본부에서 개최한 제1회 총회에서였다. 그룹장은 사타케 지에코였다. 사타케가 포부를 말했다. 대성인께서는 일체 중생이 이의 고를 받음은 모두가 이는 니치렌 1인이 고가 되느니라 어서 758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자 대비하신 괴로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이 의료와 간호의 궁극적인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신을 명심해 자비의 간호를 실천하고 모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광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아 비애에 지지 않는 강함, 자신의 교만함과 싸워 이겨내는 강함, 숙명에 휩쓸리지 않는 강함을 익히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광선유포의 최전선에 서서 활동에 힘쓰며 자신의 인간혁명을 지향합시다. 사타케는 그 속에 인간주의 간호를 실현하는 열쇠가 있다고 확신했다. 불전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간은 늙은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혐오하는데 그것은 젊은이의 교만, 건강한 자의 교만, 살아있는 자의 교만이다. 자신도 또한 늙고 병들어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타케는 의사와 간호사에게도 자신들이 건강하여 우위의 입장에 있는 점에서 자칫하면 환자를 아래로 보는 교만함의 경향이 있음을 느껴왔다. 그런 의식은 표정이나 언행으로 나타나 환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서는 의료를 불신하게끔 만든다. 마음의 치료를 빠뜨리고 환자를 단순한 육체나 물체 얘기라도 하듯이 다루는 의료 태도도 이 교만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도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눈앞의 노인과 병자도 모두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거기서부터 동고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일념 전환과 인간혁명에서 자비에 찬 간호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이 사타케의 외침이었다. 이리하여 백화회는 인간주의 깃발을 내걸고 생명의 세계를 향해 힘차게 출범했다. 평화의 천사 고적대가 연주하는 희망의 선율이 드넓은 하늘에 울려 퍼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 산타모니카시를 가로지르는 오션대로의 연도를 가득 메운 5만 명의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1969년 7월 27일 오전 10시 현지 시간 제6회 전미 총회를 기념하는 미일 고적대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오션대로와 캘리포니아대로의 교차점에서 출발한 퍼레이드는 산타모니카 시립공회당까지 대략 1.5km쯤 되는 코스를 경쾌한 선율을 연주하면서 화려하게 행진했다. 이 퍼레이드는 일본에서 참가한 후지 고적대 140명을 비롯해 미국 고적대와 음악대 그리고 미국 각지 멤버들로 구성된 무용단 등 총 2천여 명이 출전해 일대 축제 행렬을 펼쳤다. 퍼레이드 선수는 경찰 오토바이가 서고 뒤따르는 오픈카에는 산타모니카 시장 일행이 타고 있었다. 시 당국은 퍼레이드 개최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퍼레이드는 미국 역사를 테마로 구성했다. 고적대와 음악대 외에 백마를 탄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과 카우보이로 분장한 가장행렬도 있었다. 계속해서 스코틀랜드 춤과 하와이 훌라춤 등이 이어졌다. 또 수도 워싱턴에 있는 미 연방의회 의사당이나 바로 얼마 전 발사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의 모형 수레도 있었다. 관중들은 그 중에서도 오렌지색 바탕에 국화무늬 금박으로 장식한 유니폼을 입은 후지 고족대의 씩씩한 연주 행렬에 매료되었다. 도중에 별 모양으로 대형을 변화하면서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연주하자 그 일사불란한 멋진 연기에 큰 환성이 터졌다. 사람들이 처음 보는 고난도 기술이었다. 원더풀!
관중의 반응에 모두 확실한 보람을 느꼈다. 성공과 승리를 손에 넣으면 그 순간 거듭해온 고생은 모두 영광스러운 추억으로 바뀌는 법이다. 퍼레이드는 푸른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나무 가로수 아래를 천천히 나아갔다. 오른편에는 태평양의 대해원이 펼쳐지고 모래사장에 닿아 부서지는 하얀 파도가 갈채를 보냈다. 왼편에 늘어선 빌딩, 창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고 손을 흔드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박수를 보내는 이도 있었다. 관중이 기뻐하는 모습도 대단했다. 가로수에 올라가 구경하는 사람 혹은 전화박스 위에서 연달아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이날 도로는 한쪽 차선만 통행하였는데 운전자가 넋을 잃고 퍼레이드를 바라보며 서행 운전을 하느라 자주 교통 정체를 빚을 수밖에 없었다. 보도진도 취재하러 많이 왔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취재하는 방송사도 있었다. 현지 각 신문도 모두 이 퍼레이드를 보도했다. 5만 관중이 불교계 퍼레이드를 구경하다 획기적이고 화려한 퍼레이드의 전개 등의 표제어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산타모니카에서 이렇게 멋진 퍼레이드를 본 것은 처음이다. 대단하다. 불교계 단체가 했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인가? 라는 말들이 나왔다. 종착지인 시립공회당 앞에 후지 고족대가 도착했을 때였다. 고족대 담당인 다카무라 후미코에게 초로의 일본계 신사가 상기된 얼굴로 다가왔다. 오,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일본계 사람들이 150세대 정도인데 우리는 일본계라는 이유로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괴로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쾌하고 씩씩한 여러분의 연주는 우리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용기가 솟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희망입니다. 사실 여러분을 초대해 파티라도 열어 보답해야 하는데 하다못해 감사의 말이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사는 감동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후지 고족대가 미국에서 열리는 제반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때는 7월 25일 오전 7시 반 현지 시간이었다. 이튿날인 26일 오후 6시에는 미국 50개 주, 캐나다, 멕시코 대표 1만여 명이 모인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공회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전미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사각 모자와 가운을 착용했다. 이는 자신들이야말로 불법이라는 세계 최고의 철학을 배우며 실천하는 행복과 평화의 박사라는 자긍심의 상징으로 착용하기로 한 것이다. 총회에서 야마모토 시니치의 메시지가 일본어와 영어로 낭독되었다. 근데 과학의 결정체인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는 마침내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나는 여기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품어온 꿈을 실현해 우주 시대를 연 미합중국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달 착륙 우주선 아폴로 11호는 미국 동부 시간 서머타임제로 20일 한국 시간 21일 달 착륙에 성공해 우주 비행사 2명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내려섰다. 그리고 24일 한국 시간 25일에 중부 태평양 수면 위에 무사히 내려 귀환했다. 이 뉴스에 미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열광했다. 메시지에서 신이치는 호소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달 세계 여행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인류에게 긴요한 과제인 기아, 빈곤, 질병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인종 혹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인류는 같은 지구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증오와 차별의 마음을 극복하고 대립과 항쟁의 세계를 신뢰와 조화의 세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불법 천리를 인간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신이치는 호소했다. 바야흐로 니치레 내성인의 생명 철학이 세계에 광선 유포되는 때가 도래했음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니치렌 불법은 모든 나라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고 그리하여 확실히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세계 종교입니다.
이 불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간성을 일깨우고 인간에게 내재하는 힘찬 창조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체된 현대 사회를 활성화시켜 위대한 생명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미국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그 모습은 장래 반드시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불법을 수지하여 젊음에 찬 빛남과 희망이 넘친 여러분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계 평화의 기수가 되라. 인류의 희망 찬 태양이 되라. 라는 호소와 함께 메시지를 끝맺었다. 낭독이 끝나자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와 공회당을 뒤흔들었다. 미국이라는 다민족 국가에서 사람들이 서로 신뢰와 우정으로 맺어지면 세계 평화의 모델이 완성된다. 신이치는 미국 멤버들에게 그 선구자로서 평화의 축도가 될 전미총회가 개최되기를 염원했다.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신뢰로 맺어져 삶의 환희와 약동 그리고 희망이 넘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증오와 죽음의 공포에 떠는 전쟁의 정반대 쪽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전미총회가 생기발랄한 환희에 넘쳐르는 모임이 되도록 조언하며 제목을 계속해서 보냈다. 또 후지 고적대를 파견하기로 한 까닭도 음악과 우정을 통한 미일 평화의 가교를 쌓아 올리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전미총회에서는 이 1년간 전진을 이룩한 발자취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그 밖에 인사 소개와 활동 방침 발표, 일본에서 온 후지야 유미의 여자부장과 모리나가 야스시 총무가 인사말을 했으며 열기에 가득 찬 가운데 오후 7시 20분에 끝났다. 이어서 미일 우호의 밤이 열렸다. 어두워진 장내에 강렬한 드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포트라이트가 객석으로 돌려지더니 1층 뒤편에 대기하고 있는 미일 고적대가 조명을 받아 드러났다. 미국 고적대가 좌우 통로를 통해 무대에 오르자 이어서 하얀 모자 위에 큰 것을 꽂은 후지 고적대가 중앙 통로를 통해 등장했다.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온 평화의 천사에게 동지들은 떠나갈 듯한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미국 고적대 담당이 일본어로, 일본 고적대 담당이 영어로 인사를 했다.